자,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싱크짐 원장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혼자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은 부모님들께서 혼자 노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즉, 걱정된다는 거죠.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지 관계성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는데,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아이들의 특징,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부모님들께서 혼자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좀 분류가 되긴 해요. 첫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혼자 노는 아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자발적으로 혼자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자발적과 비자발적에서는 자발적으로 노는 친구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자발적으로 노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혼자 노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매우 이 친구들은요, 성향상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매우 즐기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바깥보단 집에서 뭐 레고를 하거나 뭐 만들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비활동적인 놀이를 선호해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활동적 친구라면 이 친구들은 집놀이가 좋고,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라면 이 친구들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만들기라는 걸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를 던지세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아닙니다. 외향적인 아이들은 그런 성격이 있고요. 내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아이가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 때는 잘 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교우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크로스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꼭 이 친구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비자발적으로 혼자 노는 아이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주로 친구 관계 형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친구들이 사실은 친구들 주변에 막 맴돌아요. 같이 놀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은데 자기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 못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 대화 기술, 감정 표현, 갈등 해결, 이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즉, 플레이를 했을 때 막 화를 내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뭐 친구의 꼴밤을 때리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관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노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비자발적으로 혼자 노는 아이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예형을 들어보셨지만 혼자 노는 아이들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외향적이었었는데 갑자기 혼자 놀거나 심심해하거나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거나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한 번쯤은 우리 아이가 교우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워낙 혼자 노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좀 걱정이 되신다, 이런 부모님들은요, 학교 선생님과 상담이나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그래서 거기 관계에서도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지내요. 친구들과 잘 웃기도 하고요, 잘 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기술, 감정 표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어떤 싸움을 했거나, 내가 부당한 상황이 됐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서 약간의 소극적 트라우마가 생겨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대외 활동이나 관계를 갖는 부모님과 친구 관계를 많이 안 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외향적인 아이인데도 혼자 노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를 바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화의 기술도 떨어지고 친구와 관계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혼자 노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상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인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인사의 스킬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는 말 그대로 첫 만남에서 내 인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첫 인상이 매우 좋으려면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방법. 친구야, 안녕!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늘 유치원에 갈 때 누가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하는지 한번 대결해 볼까? 그래서 엄마가 빠른지 아니면 너가 빠른지 한번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에게 놀이라는 거를 심어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인사조차도 하지 않으면 인사 피켓을 갖고 있다가 친구들 만났을 때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웃게 되죠.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인사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친구야 안녕. 친구도 안녕. 이게 끝이잖아요. 대화 기술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달리기 한번 같이 하러 갈까? 우리 끝나고 같이 놀이터에 놀까? 이와 같이 대화로 이을 수 있는 멘트들을 조금 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친구들과 놀다 보면 대화가 점점점 단절되는 이유는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와 너 진짜 달리기 빠르다. 나 오늘 신나 기뻐. 이와 같이 아이들이 직접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의 기술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래와 만날 경험들을 많이 늘려주세요.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소규모로 2명, 3명 정도까지 해서만 놀 수 있는 그룹에서 경험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좋아하는 놀이를 시켜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게 뛰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뭐 바느질 시키면은 못하거든요. 아이가 레고를 좋아한다. 그러면 레고에서 놀 수 있는 그룹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가 그 활동을 친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놀이로 목표 지향을 가지면서 놀이를 하다 보면 친구와 대화할 수 있고 친구와 협업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놀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놀이에 부모님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역할 놀이를 미리 집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놀이터에 갔는데 친구한테 인사하는 법도 배웠고 말하는 법도 배웠어요. 근데 이것들을 순서대로 아이들이 해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상황에서. 그래서 역할 놀이를 집에서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엄마는 여우 가면, 아빠는 호랑이 가면, 아들은 토끼 가면을 쓰고 마치 친구들끼리 노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캐릭터화해서 아빠가 호랑이라면 호랑이 가면 쓰고 오 토끼야 우리 오늘 미끄럼틀 타고 한번 놀아볼까? 그러면 토끼인 아들이 호랑아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와 같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실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를 초청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와 친한 친구 1명 내지 2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환경들을 집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놀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집에서 놀 때 무조건 경쟁 구도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시켜주세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요. 2인 1조 공 이동하기 게임을 해보세요. 뭐 풍선이나 자그마한 공이 있다면 친구와 손을 잡고 이렇게 배에다가 같이 끼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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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 그러면 이게 떨어지다 보면요. 아이들이 막 서로 얘기해요.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빨리빨리 올리자. 뭐 이런 경기가 있고요. 또한 뭐 집에서는 종이컵 쌓기.
그래서 친구들 둘이서 열심히 종이컵 집에 숨겨놓은 거를 두 아이가 막 찾아온 다음에 그걸로 종이컵 탑쌓기를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 지향을 하는 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은데 혼자 노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혼자 노는 아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관계성이나 사회성에 대해서 아마 걱정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시켜 주신다면 아이는 그 상황에서 대화의 기술도 들고 갈등도 해결하고 감정 표현을 하면서 아이가 환경에 아마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조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오늘부터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실행해 보세요. 자, 제 영상을 보시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